이제 이런 이제 실내 환경 연구를 하다 보면서 좀 더 가지게 된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제가 배우고 제가 익힌 지식과 능력으로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배움을 항상 놓지 않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13학번이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진학을 해서 20년도에 졸업을 한 박보람입니다. 졸업한 지는 이제 한 5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활환경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연구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저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에게는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공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활환경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생활환경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사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환경공학, 화학, 보건학, 독성학 등의 전문가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축의 분야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건축이란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사실은 특별한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좋아했고, 물리학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미술을 좋아했었는데요. 관심사를 이렇게 공통적인 분모를 좀 찾다 보니까 어떤 분야로 내가 대학교를 가서 좀 더 공부를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그게 건축공학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론적인 그 배경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쪽의 진로가 맞는지, 건축공학으로 내가 이제 졸업 후에 직업까지 건축공학 분야로 이제 가질 수 있는지 이런 확신이 좀 부족했었는데, 건축공학 설계하다 보면은 건축 설계, 시공 이런 것들 다 배우잖아요. 건축의 단계를 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건축 환경 계획 이제 파트에서 그때 어느 교수님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비가 건축의 심장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설비다 해서 나는 설비 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옥상 정원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5년도, 16년도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조경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기간에 동기들이랑 좀 막연해질 때, 답답하거나 막연한 이제 일이 있을 때 옥상 정원에 가서 좀 환기를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석사 과정까지 이제 밟으면 이제 크게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하거나 혹은 관련 업계로 취업을 하거나. 그때 저도 졸업 시점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이 이 건축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런저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과학원으로 취업을 결정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전문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연구사 임용이 좀 빨리 된 그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에서 실내 라돈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은 그 기관의 역무가 환경부에서 이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뭐 개정 제시 혹은 뭐 어떤 시행하는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환경부의 시내공기질 관리법을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시내 라돈에 대한 노출원 규명, 그리고 시내 라돈의 발생 특성, 뭐 저감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고농도 라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수행한 그런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는 좀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좀 많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면은 이제 과학원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이 연구가 우리 국민들께 직접 와닿는 생활을 조금 더 편의롭게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게 그 집중조사 프로젝트입니다. 라돈이 고농도로 우려되는 지역에 가서 그런 주민들 시내 라돈 조사도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라돈이 나오는지 규명을 해드리고, 주변에 어떤 노출원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민들께서 라돈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익숙한 단어는 아니니까요. 좀 막연히 좀 두려워하시는 게 있는데요. 방사선 기체라는 것에 이제 그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제고시켜 드리고, 또 어떻게 올바르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IoT 기술이 그 건축에 적용된 지는 사실 꽤 됐어요. 최근에는 저희 시내 공기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센서들이 많이 고도화됐거든요. 그런 센서들이 이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이제 마련이 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기존의 이런 IoT 건물의 IoT 시스템들이랑 이런 센서들이 융동이 돼서 이제 건물 관리자들이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더라도 시내 환경, 시내 공기질이 이제 전자동화 될 수 있는 내 날이 가까운 미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근래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 맞춰서 건물도 같이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양상들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폭염 그리고 한파가 굉장히 이제 심해졌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실내 환경의 그런 제어가 더욱더 그 중요성이 대두될 것 같은데, 실내 공기질 관리 관점에서는 좀 불리해질 것 같아요. 이러한 좀 앞으로의 그런 기후 변화, 사회 변화 이런 양상들에 따라서 이제 건물들도 변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들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는 조심스럽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 그리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뭐 배우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래의 그 건축 환경 분야의 그 문제들은 단 한 분야에 한 명의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양상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현재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